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 테러이자 철저한 계획범죄라며 김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자각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자연인 이재명과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가덕도 대양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5일 나올 예정입니다. 한 차례 부결됐던 부산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대는 이날 재심의로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 전형 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부산대 의대 정원은 증원안의 50%만 적용해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38명만 늘려 선발합니다. 부산의 특정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서 혹파리가 기승을 부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로 입주한 지 몇 달 만에 파리떼와 씨름을 하면서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부산 남구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최근 밤이면 벌레가 집안 곳곳을 날아다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마리씩 잡아도 벌레가 도무지 사라지지 않자 해충 퇴치기까지 마련했습니다. 퇴치기에는 100마리가 넘는 노란색 벌레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역 업체를 불러 확인해보니 벌레의 정체는 주로 나무에 살며 곰팡이균 등을 먹고 사는 혹파리로 확인됐습니다. 화장대나 붙박이장 등 시공사에서 옵션으로 제공한 가구마다 노란 곰팡이와 혹파리 유충이 가득했습니다. 입주민 A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 기쁨도 잠시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거의 막 100마리가 넘게 막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방역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없애지 가구 더 깊숙이 더 파고들어서 그때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책 회의에 혹파리 관련 신고를 접수한 세대는 140세대에 이릅니다. 방역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만 신축 아파트 4군데에서 혹파리 출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있는 같은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혹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업체 관계자입니다. 하루에 문의 전화가 150통에서 200통 정도는 와요. 대부분 신축이고 작년에 한 10월, 9월, 8월 정도에 입주하신 아파트에서 이제 올해 발생이 되는 거죠.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방역을 진행하고 발생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체육학과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욕설을 하고 얼차려를 줬다는 주장이 나와 학교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A대학은 체육계열 학과 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머리를 바닥이나 책상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가 하면 수시로 집합시켜 욕설을 하거나 학생회비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학과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 본부에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이들은 선구제 후 회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들은 부산에 사는 1인 가구로 실소득 200에서 300만 원 미만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전세 보증금 규모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많았으며 이들 중 96%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 대책으로 선구제 후 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이자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부산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와 화명 신도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정비 사업의 추진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이달 부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102.4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8.4로 2.3포인트 하락해 부산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적으로 낙관적임을, 적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산과 경남 지역 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오는 30일까지 긴급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조선사 사업주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보건교육을 실시해 최근 사고 발생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전파하는 한편 현장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교육 자료도 배포합니다. 지난 13일 사하구 다대동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도중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는 등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3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하면서 부산 남구 문현고가로 철거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지자체가 매연과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크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철거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올해 하반기 문현고가로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부산시에 제출하기로 하고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북항 재개발과 세계박람회 연계 도로망 구축 사업 중 하나로 2029년까지 문현고가로를 철거하려 했지만 박람회 유치에 실패하면서 철거 사업이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이탈리아 제노바시청에서 제노바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양국 최대 항만 도시이자 문화, 관광, 스포츠 등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쯤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0.2도, 습도는 6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